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화창합니다. 이러한 화창한 날씨와는 다르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먹구름이 들이운 듯 답답한 장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 현재 카메라가 고장이 났는지 제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여 우리 강아지가 좀 얼굴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아마 어제 저녁부터 이어진 하락에 답답한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꼭 이러할 때면은 그리 좋지 못한 소식들도 잇따라 나오곤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플랫폼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구글 클라우드인데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에 얼마 전 해킹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구글 보안팀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 해킹 공격의 대부분이 암호화폐 채굴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해킹 공격 86%가 암호화폐 채굴과 연관되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구글 보안팀을 인용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받은 해킹 공격 50건 중에 86%가 암호화폐 채굴과 연관되어 있다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킹 공격 후 22초 만에 마이닝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방지하거나 막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해킹 공격은 사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에도 같은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었었는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20년 당시에도 같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어 왔었죠. 이때 당시에는 채굴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목적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해킹에 관한 소식이 항상 거래소에 대해서만 나왔었는데 갈수록 높아지는 해킹 실력을 조금은 좋은 쪽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킹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는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장 상황들이 보여졌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시장이 또 한 번 하락하니 분위기 자체가 당연히 좋을 리가 없을 텐데요. 이에 어제 하락에 관한 분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미디어 중 한 곳인 우블록체인이라는 곳에서 어제 하락에 대해서 트윗을 남겼는데 어떠한 트윗을 남겼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고 한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트위터와 함께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함께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트위터 내용을 보게 되면 어제 비트코인이 $5,000 이상 하락을 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단기 홀더들의 패닉셀로 대부분이 손절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제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혼돈의 카오스인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우블록체인의 분석 중 하나인 단기 투자자들의 패닉셀이라는 것보다 슈퍼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제외하고서 이제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이 어제이죠. 금요일 선물 시장의 옵션 마감일이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선물 옵션 마감일이라고 해도 이러한 하락이 있었던 적은 손에 꼽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남아공에서 이 슈퍼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번 변이를 일으켰던 델타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한 전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글로벌 증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재확산에 긴장감이 돌고 있으며 다시금 1일 확진자의 수가 며칠 만에 4,000명을 돌파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확진자의 수가 1일 100여 명까지 내려갔던 일본 또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현재 증시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의 하락이 슈퍼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세일 기간을 맞이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으로 반토막이 났었을 때도 지난 2021년 6월 25일 델타 바이러스의 위협이 왔을 때 당시에도 15% 이상 가격의 하락이 찾아왔었지만 무난히 회복하며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하락한 모든 이유들을 볼 때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시키는 원인들은 단 한 가지도 없으며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이 열렸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센티멘트가 새로운 트윗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래들은 가격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전혀 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트윗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100개에서 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이 지난주 5만 6천 달러 선까지 하락할 당시에도 4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고래들이라고 불리우는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비트코인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당시에도 상승할 당시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비트코인의 채굴자들 또한 충분한 수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매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난 2019년, 2020년 당시에는 매집한다는 소식이 나와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 고래들의 보유 주소에 보유한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그냥 계속 모으고 있을 뿐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지금의 가격대보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확정된 미래인 상태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치가 오를 것이 뻔한 자산을 파는 것은 너무 기회비용 측면 아깝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도 조금만 검색해보면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다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앞선 내용에 힘을 불어넣어 줄 만한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전통금융의 강자라고 불리우는 은행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경우는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과 Q2와의 파트너십으로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는 현재 미국의 2개의 은행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 상당한 이목이 더욱 집중이 되었었죠. 이후에 호주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었는데 호주 내의 가장 큰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커먼웰스 은행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와 보관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것을 밝혀 더욱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오늘도 참 오랜만에 이제 보는 국가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최근 잠잠했던 국가들에서 소식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 참 유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토니아 최대 은행 엠네 암호화폐 거래 제공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의 최대 은행인 LHV가 자사 앱에서 비트스탬프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LHV 은행 측은 발트 3국 중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한 첫 은행이라면서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의 높아진 성숙도와 인기를 고려했다. 변동성과 리스크를 인지하는 고객의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는 비트스탬프 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인 토론토 증권거래소의 상장사인 비트고 플랫폼에 보관된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통금융권의 불굴의 강자라고 불리우는 은행과 암호화폐 시장과의 결합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제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현상들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인데요. 현재 미국의 은행협회의 경우는 암호화폐 기업들과 손을 잡아야 수익성의 개선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며 산하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적극 권장한 바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도 1금융권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는 기관들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1금융권이라고 불리우는 농협, 신한, 우리, 국민은행 등등의 어플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보관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그저 도박과 투기라고 치부했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대규모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본인들의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래소들 또한 당연히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져 갈 것이며, 투자자들은 더욱 높은 서비스를 누리며 투자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뇌피셜이 아닌 현재 오피셜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딱 3년 뒤 지금과는 달라진 암호화폐 시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 3가지를 꼽아봐라 라고 말한다면 단연코 들어갈 만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이루어진 비트코인 최초의 선물 ETF 승인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역대 ETF 중 3번째의 이제 거래량을 기록하며 이제는 남은 것은 현물 ETF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억만장자 쌍둥이로 유명한 윙클보스의 형제가 설립한 거래소 제미니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내년 초 현물 기반 ETF 승인에 대하여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니 임원 내년 초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출시에 낙관을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 채널 CNBC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비즈니스 개발 글로벌 총괄인 데이비드 아브너의 경우는 최근 CNBC ETF 엣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내년 초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승인을 받아 출시할 것이라는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올해 SEC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3가지를 출시를 승인하면서 암호화폐를 투자 가능한 자산군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이죠. 11월 13일 SEC 측은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는 승인이 힘들 것이다 라는 기조가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는 저 또한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또한 다가오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GBTC를 ETF로 전환하는 심사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상 떨어져도 이상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연도 선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다가오는 2022년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현재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드리는 내용 중에 아직 이 시장은 시작도 안 한 시장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 암호화폐 시장이 스타트 라인에 서느냐라는 질문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물 ETF, 현물 비트코인 ETF가 미 SEC로부터 승인이 되는 날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물 ETF가 승인이 났더라도 현물 ETF가 승인이 났다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선물과 현물이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며, 현재는 제도권 안으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순간 드디어 제도권 안으로 진입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더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물 ETF가 미뤄질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 빨리 승인이 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과연 제미니 임원의 말처럼 다가오는 2022년 초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이루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의 급격한 하락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무려 26포인트 하락한 21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다시금 넘어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가격의 하락의 극단적인 공포 단계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참 이런 것을 볼 때 시장 전반에 얼마나 두려움이 깔려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훼손시킬 만한 소식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저 항상 겪어왔던 가격의 변동성 중 일부분일 뿐이죠. 절대로 지금의 공포에 매도의 손가락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현재는 저렴해진 가격에 더욱 싸게 매수할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투자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레카와 긴조라고 불리우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투자는 거북이에서 토끼가 되는 순간 실패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비록 암호화폐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며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 또한 투자는 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에게 돈이 옮겨가는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철저한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 이를 통해 자산을 골라냈다면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시대가 변하고 자산이 변함에도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라는 것의 근본적인 행위의 원칙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항상 시장을 길게 보시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